삼성은 더 노력해야 한다. 화웨이가 삼성을 이겼다. 와 같은 망언이 요즘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제품군을 막론하고 화웨이가 삼성을 이긴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중국인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보다 얇다. 신제품 P50 포켓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화웨이는 자사 폴더블 폰이 삼성 제품보다 낫다는 것을 설득하려 애를 썼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화웨이의 점유율이 고작 6% 수준인 것을 떠올려보면 화웨이가 뭘 하든 계란으로 바위치기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출시 전부터 중국의 유명 IT 팁스터들을 이용해 삼성과 관련된 온갖 루머와 가십을 만들어내던 화웨이는 제품 출시 후에도 악질적인 여론몰이를 지속했습니다. 언론에 당당하게 내밀 정도의 제품 스펙을 갖춘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의 IT 팁스터들이 화웨이의 폴더블 폰을 리뷰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플립은 이제 끝났다. 화웨이가 삼성을 이겼다. 화웨이 제품이 뛰어나다고 해서 화웨이를 질투하지 말라와 같은 막말을 서슴없이 뱉었는데요. 화웨이가 공개한 폴더블 폰은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 폼팩터인 클램쉘 형태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두 기업의 역량 차이가 납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삼성 제품과 달리 툭 튀어나온 왕눈이 카메라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삼성 제품이 인기를 끌자 화웨이도 급하게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을 출시한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외신마저도 화웨이의 파렴치한 행보를 비꼬았습니다. 화웨이가 삼성 폴더블 폰에 영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화웨이가 올해 초에도 갤럭시 Z 폴드 디자인을 모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 또한 삼성 베끼기가 충분히 예상됐다라고 분석했죠. 중국 언론이 화웨이 제품에 일방적인 찬사를 보낸 것과 달리 외신들은 P50 포켓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선 P50 포켓의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플립 3보다 조금 크고 무게는 살짝 무거운데요. 화웨이는 자사의 강력한 힌지, 그러니까 경첩 기술로 두께를 크게 줄였다고 자신했습니다. P50 포켓은 펼쳤을 때 두께가 7.2mm, 접었을 때는 15.2mm이며 갤럭시 Z 플립 3는 펼쳤을 때 6.9mm, 접었을 땐 힌지 부분이 17.1mm, 얇은 부분이 15.9mm인데요. 전체적인 두께는 P50 포켓이 미세하게 얇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직각으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힌지 힘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직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앱을 조작하는 메뉴 사용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화웨이의 제품에는 중대한 기능상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5G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LTE 모델인데도 가격이 167만원부터 책정돼 Z 플립 3보다 최소 42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스펙이죠. 이처럼 삼성전자를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중국 기업은 화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 오포는 폴더블 폰 파인드 N을 공개하면서 다른 폴더블 폰 기기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주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든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제품이었죠. 피트라우, 오포 최고 제품 책임자는 다른 브랜드가 먼저 폴더블 폰을 냈지만 내구성과 유용성, 사용자 경험 측면에선 여전히 장벽이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 천천히 제품을 출시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삼성 제품을 에둘러서 비방하는 코멘트였죠. 하지만 오포사는 삼성을 1%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내놓은 제품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물론이고 카메라 배열까지 갤럭시 Z와 너무 유사했거든요. 또한 한 중국계 IT 애널리스트는 오포사와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을 나란히 찍어 삼성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는데요.
그가 올린 사진 왼쪽에 갤럭시 Z 폴드는 중간에 살짝 패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오포사의 파인드에는 매끄럽게 보이죠. 그런데 이는 제품 퀄리티 차이가 아닌 촬영 각도 문제입니다. 다른 각도로 찍은 사진을 보면 오포사의 제품은 울퉁불퉁 난리도 아니거든요. 파인드에는 영상을 볼 때도 중간에 울퉁불퉁한 페임이 너무 심해 인물의 얼굴이 왜곡된 느낌마저 든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은 무작정 1등을 깎아내리면 자신들의 입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격도 되지 않는 이들이 자꾸 기술력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닌 중국 기업인데 말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의 폴더블 폰은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던 일입니다. 2019년 삼성이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했을 때 화웨이는 삼성의 기술력을 비방하며 바깥으로 접는 형태의 메이트 X를 출시했었는데요. 메이트 X는 숱한 기술 문제와 고장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사라진 비운의 제품이 되고 말았죠.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이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일찍부터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든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자란 중국 기업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묵묵히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의 딴지가 거슬렸는지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아예 기존과 차원이 다른 이 세상 기술이 아닌 핸드폰까지 개발해 버렸다고 하는데요. 세계 특허청에 이중 슬라이드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출원해 벌써부터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출원한 특허는 화면을 두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듀얼 슬라이드폰, 슬라이더블 스마트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허청에 등록된 도면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위아래와 좌우 두 방향으로 밀어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을 한쪽만 늘릴 수도 있고 좌우 두 방향을 동시에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방향으로 화면이 확장되는 만큼 사용 편의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늘어난 디스플레이는 각각 다른 화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카메라 촬영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할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를 향한 조롱과 지적은 엄청났습니다. 핫도그나 접어라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이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사람이 가득했죠. 그 후 제품 결함과 주름 문제 등으로 몇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오늘날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시장의 압도적인 1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몇 년간 뼈를 깎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만들었지만 양심 없이 베껴 양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가득한 데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기 위한 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에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